지적재산법 1주차 세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특허청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식재산제도 중 특허의 이해, 연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허제도의 기원을 보시면요. 특허는 영어로 페이턴트인데요. 페이턴트의 어원을 보시면 14세기 영국에서 국왕이 특허권을 부여할 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개봉된 형태로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특허 증서를 부여했습니다. 여기서 개봉된 문서라는 의미의 letters patents 라고 하였으며 오픈의 의미를 가진 patent가 특허권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최초의 특허법은 1474년 이탈리아의 베니스에서 모직물 공업 발전을 위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이 기원이 되겠습니다. 갈릴레오 같은 경우는 1594년 논에 물을 대는 양수 관계용 기계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현대적 특허법의 기원은 영국의 전매조례 Statute of Monopolies, 여기서는 선발명주의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14년간 독점권을 인정하였습니다. 공익에 위배한 대상에 대해서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산업혁명의 근원이 되는 방적기, 증기기관 등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8년 한국 특허령을 공포하였고 1546년에 특허원이 창립되었습니다. 특허법이 제정되었고 1961년 특허법을 산업재산권 4법으로 분리하였습니다. 1977년에 특허청이 개청되었고 79년에 WIPO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가입되었습니다. 1980년에는 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84년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하였습니다.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 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기술 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수단으로 하였습니다. 기술 공개를 통해 기술을 축적하고 그 공개된 기술을 활용해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에게는 독점권을 부여하여 개인의 발명 의욕을 고취하고 이를 통해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허권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는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이전의 선행 기술이 선행 기술과는 다른 기술이어야 됩니다. 신규성이 있어야 하고 선행 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보성이 있어야지만이 특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은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이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겠습니다. 실용신앙권은 10년이 되겠습니다. 속지주의에 따라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선출원주의, 선발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발명이 둘 이상 출원되었을 때 누구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가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는 발명을 먼저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공개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비춰볼 때 선출원주의가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 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명을 조속히 공개함으로써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선 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를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개인 발명가들을 선호하는 제도입니다. 발명가는 발명과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실용신앙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허법상 발명은 실용신앙권에 나오는 고안보다 보다 고도의 것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발명의 정의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화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고도화한 것이냐라는 것의 판단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판단을 일임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출원서는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의 명칭 등을 적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세서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재 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필요한 경우 기술 구성을 도식화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허 심사는 관련해서 출원 및 심사 절차 흐름도를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이제 방식 심사가 있습니다. 방식 심사에서는 출원의 주체, 법령이 정한 방식, 요건 등의 절차를 갖추었는가를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출원 공개에서는 특허 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때 또는 출원 이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 내용을 공개해서 공부에 기재해서 일반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체 심사, 발명의 내용을 파악하여 선행 기술, 조사 등을 통해 특허 여부를 판단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특허 결정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특허 결정이 되어 특허권이 설정 등록되면 그 내용을 일반인에게 등록 공고하게 됩니다. 특허법 42조에 따라 출원을 하면 그 방식 심사를 거치고 심사 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취하한 걸로 간주되며 심사 청구 단계를 지나게 되면 실체 심사를 하게 됩니다. 거절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거절 이유가 있으면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그리고 보정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특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유 설정 등록 공고를 거쳐서 무효 결정이 났으면 무효 심판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경우 특허법원, 대법원을 거쳐서 심결에 대해서 이의 제기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방식 심사와 관련하여 서식에 필수 사항을 기재했는가, 기간을 준수했는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나왔고요. 최근에 좀
나온 내용 중에 주목할 내용이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가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제도는 우리나라 특허법이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선출원주의 내용을 다소 수정한 것으로서 특허 출원 시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을 하고 나서 그 논문이라든가 연구 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해서 특허 출원일을 보다 빠르게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는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하기 위해 기술서를 국제표준화회의에 제출하는 기술서를 그대로 출원할 수 있는지 특허청에 문의하였습니다. 특허청에서는 정해진 출원 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허용하지 않았었습니다. A사는 특허 출원일을 보다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의 제도인 Provisional Application, 가출원 제도와 같이 형식의 제약이 없는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는 형식의 제약 없이 명세서를 제출한 후에 1년 이내에 정규 출원으로 전환하며 이전에 앞서 했던 출원일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회사의 경우 국제적으로 특허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미국의 Provisional Application 제도를 이용하여 미국에 먼저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이후 이를 기초로 조약 우선권을 주장하여 국내에 특허 출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에 먼저 특허 출원을 했고요.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이후에 국내 특허 출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특허 협력 조합에 따르면 이 조약을 체결한 제약국에 출원한 특허를 국내에 다시 출원하면서 그 조약의 우선권을 주장할 경우 최초로 출원한 국가, 여기서는 미국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출원일을 인정받음으로써 출원일이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국내 기업이 특허를 보다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규정한 임시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날 그 특허 출원과 관련한 경쟁이 치열해지던 그 현실을 반영하여 그동안은 그 형식을 엄격히 적용하여 규정된 서식과 방법에 따라서 작성된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이를 개정하여 연구 결과 등을 명세서 형식으로 재작성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로 인해 출원이 늦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특허청에서 기존 서식에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형식의 임시 명세서를 제출해서 이를 바탕으로 출원일을 인정하는 그런 제도가 이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에 맞추어서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형식을 구애받지 않고 PDF나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를 통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자출원 시스템도 개선이 되었습니다. 출원인은 논문이나 연구 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출에 가능한 파일 형식은 전자파일로서 PDF나 DOC, PPT, HWP, JPG 등이 가능해졌습니다.
임시명세서 제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연구 결과를 바로 특허 출원할 수 있게 되어 이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제출 요건은요, 청구 범위를 기재하지 않고 특허 출원할 경우 기존의 서식을 따르지 않는 명세서를 통한 제출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명세서의 기재 요건에 따라 엄격하게 형식에 따라서 기재되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형식을 따르지 않는 자유로운 임시명세서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논문이나 연구노트, 기술서 등의 원본을 그대로 제출하여 출원하는 것이 특허 출원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출원 후 1년 2개월 내에 반드시 정식 명세서의 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보정을 행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취하한 걸로 간주합니다. 미국의 프로비저널 애플리케이션 제도와 유사한 제도로서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미국의 제도는 그 임시적 출원으로서 12개월 내에 정기 출원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년 2개월 내에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4개월 내에 보정하거나 12개월 내에 후출원 및 우선권 주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임시명세서 출원서 및 보정서 제출 방법은 출원의 경우 청구범위 제출 이해 제도와 연계하여 자유로운 형식의 명세서를 첨부한 후 출원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zip 등의 압축 파일은 악성 코드가 첨부될 가능성이 있어 첨부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때까지 임시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문 보정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임시명세서 파일 첨부 방식을 여기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됐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1주차 세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